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쇼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어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복수의 중국 온라인 채널에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 열풍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중 한 곳은 미국 CNN의 보도를 소개하며 한국어는 전 세계 5억 명 이상의 학습자를 보유하고 있는 언어학습 플랫폼 듀오링고에서 그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언어 중 하나로 이미 많은 국가에서 중국어 같은 전통적인 유행 외국어를 넘어섰고 2022년 외국인들이 가장 배우고 싶은 언어 순위 중 한국어가 7위, 그 뒤를 중국어, 러시아어, 힌디어가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한국어는 현재 서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고 필리핀을 포함한 4개국에서는 가장 많이 배우고 있는 외국어가 한국어였다며 이러한 현상을 동서양 모두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른 채널도 한국어 인기가 중국어를 넘어섰다는 제목으로 국민일보의 기사를 인용 보도하며 2006년 미 국무부가 발표한 외국어 업무 성과 평가에서 한국어는 초고난도 언어로 분류됐었는데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어가 영어권 사람들에게는 배우기 어렵지만 그 인기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언어학협회에 따르면 2002년 한국어 학습 미국 고등학생 수는 5,211명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 들어 14,000명으로 증가하였고 영국 현대언어대학 이사회에 2012년부터 6년간 한국어 과정을 수강한 고등학생 수는 3배 증가, 동기간 중국어는 5% 성장하는 데 그쳤다는 발표를 전했습니다. 또 다른 곳은 조선일보가 인용한 CNN의 보도를 소개하며 중국어를 사용하는 상황은 여전히 많지만 중국 국가 이미지가 추락해 한국어 학습자가 중국어 학습자 수를 앞서게 되었다며 이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의견을 묻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럽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거든. 알겠냐? 이탈리아인들은 마음 깊이 새기고 있지. 난 그저 한류가 막 인기 있었을 때 많은 네티즌들이 조금의 가치도 없다는 듯 한류는 당시 인류를 베낀 거라고 했던 건 안다. 결국 미국 유럽 문화잖아. 인류뿐만 아니라 홍콩도 있어. 큰 웃음 한번 주네. 한국어 배우면 끝에 가서 다들 중국어 이름이 하나씩 생김. 중국어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없거든. 중국어 없으면 쟤들은 누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그게 가장 웃긴다니까. 한국어 같은 언어의 패단은 뻔한 거야. 미안한데 신분증에 있는 한자나 지워주세요. 조용해. 쟤들 나중에 중국어도 지들 거라고 한다니까. 전 세계 절반이 한국어를 배우더라도 한국의 비통용어 지위는 바꿀 수 없는 거임. 중국 56개 민족 언어 중 한 사투리일 뿐이다. 한국어는 병음이라 많은 발음들이 중복된다. 그래서 지금 한국 법률도 아직 중국어로 적어서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걸 막는다고. 경제적으로 이익이 없는 한국어는 금방 식는 거임. 외국인들도 계산이 설 거잖아. 서방 부자들은 자기 애들한테 한국어를 배우게 하지 않는다. 왜냐면 가치가 크지 않으니까. 근데 중국어를 배우면 중국 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데 한국은 문화 수출 쪽으로 역시나 한가닥 한다. 한류, 한드는 확실히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음. 중국도 이쪽으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흥망성쇠는 발전의 필연적 법칙이라 한류는 이미 절정에 이르렀으니 다음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다. 한나라 문화는 천여 년 동안 번성하고 쇠퇴했는데 한국 문화는 겨우 짧은 10여 년. 불쌍하고 가엾다. 소위 말하는 한글이라는 건 성숙한 언어 문자가 아니다. 왜냐면 한자를 추가 안 하면 동호미어랑 단어가 담고 있는 뜻을 정확히 알릴 수 없거든. 반박은 받지 않는다. 한국어 인기가 저렇게 높으면 전시 지휘권 가져올 수 있는 거야? 저렇게 대단한데 왜 국가 주권조차 없는 건데? 우리 한어 병음이랑 비슷하다니까.
없다. 한국에서 지식 수준 높은 사람들은 다들 가끔 사자성어 쓰는 거 좋아함. 그 발음 완전 중국어라니까. 중국인들이 일본어랑 한국어를 많이 배우니까 쟤들 순위가 높은 거겠지. 네가 틀린 거야. 지금 브라질, 프랑스, 독일, 동남아 전부 다 한국어 열풍 불었다고. 케이팝은 이미 전 세계를 석권했음. 웃겨 죽어. 다 합쳐도 중국인만큼 안 된다. 사람 많은 거 비교하는 것도 아니구만. 한류는 미국이 부축해준 게 주 원인인 거다. 쟤들한테 아시아에서 중국의 지위를 대체하게 하려고. 이것도 미국 탓을 하네. 유엔이 규정한 언어 중에 한국어는 없다. 왜냐면 저건 지방 사투리라서 그런 거다. 중문은 유엔이 규정한 문자라고. 결국 국가 능력에 달린 거지. 안 그럼 잠깐 반짝이는 거임. 전에 타이완 드라마, 홍콩 드라마, 그리고 일본 애니가 영향력 있었는데 지금은 능력 없으면 곧 사라지는 거야. 모래로 쌓은 성처럼 큰 파도가 오면 뭣도 안 남는다고. 아이들이 외국어를 배울 때 흥미가 첫 번째 요소임. 한국 음악과 드라마는 확실히 세계 많은 곳 젊은이들이 좋아하잖아. 중국도 발전하길 바란다. 맨날 우픈 천편일률적인 것들 말고. 세계적으로 한국어라는 언어는 없다. 국제 표준은 조선어만 있는 거임. 소위 말하는 한국어는 그저 남조선 사람들의 자기애적 표현인 거지 조선어의 반도남부 사투리의 일종인 거라고. 네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정한 게 아니라 이건 상식이야. 한국어가 듣기 좋은데. 말하는 게 싸우는 것 같구만. 듣기 좋냐? 한국이 크게 흥성하는 건 드라마가 강세라서 그런 거야. 중국 국내 문화 수출은 완전 딸려. 서방 국가들이 수출 못하게 하잖아. 공자 학원도 취소됐구만. 한국인들의 문화 침략이 확실히 중국보다 세다고 할 수밖에. 온통 돈 처발라서 억지로 찔러 넣은 거라니까. 전도하는 것 같다고. 근데 결국 한순간 반짝일 뿐이지 별 소용없는 거임. 난 전 세계가 다 중국어 배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한국어, 일본어가 우리보다 유행하잖아. 우리가 미국을 넘어서서 세계의 큰형님 되면 보급할 필요 없이 각국이 주동적으로 중국어를 배울 거다. 의식적으로 보급한 비통영어 한국어는 세계 무대에서 그냥 한때일 뿐이지. 댓글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한류의 영향력을 낮게 보고 있다. 카타르 월드컵 주제가 드리머스의 메인 보컬이 BTS의 전정곡이었어. 한류는 패스트푸드 문화라서 지금은 유행하는 것 같지만 그닥 깊이가 없고 길어야 5년, 짧으면 3년이면 쥐꼬리만한 제주도 바닥이야. 별똥별이 어찌 밝은 달과 빛을 다툴 수 있겠냐. BTS는 13년 된 것 같은데 그럼 5년만이 아니잖아. 맥도날드는 몇십 년 됐는데 왜 미국 음식은 아직 세계 레전드 음식에 들지 못하셨을까? 한 번도 한국어의 전 세계적 영향력을 믿은 적 없다. 배워봤자 한국 가서 조금 편리한 거지 다른 쪽으로 아무 의의가 없구만. 이건 한파 인사들 스스로 좋다고 느끼는 것 뿐이다. 네가 믿지 않아도 전혀 쟤들한테 영향 주지 못해. 한국 남녀 그룹은 확실히 인기 많다. 러시아 완전 외진 농촌 여자애들도 팬이더라고. 네가 걔네 성인들한테 팬하라고 해보시지. 성인이 돼서야 모든 것이 허망한 걸 알게 되는 거다. 그게 바로 난감함이야. 남조선어는 됐다 그래라. 외래어가 너무 많고 정확한 표현을 위해선 한자를 써야만 한다고. 이런 언어는 결함이 너무 많다. 중국어 중에 현대 단어는 전부 다 외부에서 온 거야. 일본어를 그냥 그대로 가져왔다고. 너 조선족이지? 솔직히 말해서 중국에 조선족이 많잖아. 이것도 주된 이유 중 하나지. 와, 나 웃겨 죽는다. 14억이랑 몇십만이랑 뭐가 더 많냐?
사실 중국어는 엄청 배우기 어려우니까 너무 들뜨지들 말아라. 중국어는 배워야 할 게 많다고. 겸손들 하라고. 서방의 그 어떤 통계도 다 이데올로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큰 의미 없는 거임. 동남아에서 한국어 많이 배운다고 했는데 중국어보다 많이 배우냐? 한국어는 돈 쓰려고 배우는 거고 중국어는 돈 벌려고 배우는 건데 넌 뭐 택할 거임? 한 번도 해외 상업적 순위 믿은 적 없다. 한국어, 일본어 같은 것들 이민 안 가고 돈 줘도 안 배워. 아니라면 10년 가까이 한 명을 못 마주쳤겠냐고. 중국은 땅만 크고 인구만 많았지 뭣도 센 게 없다. 문화 수출이랑 영향력은 심지어 작디 작은 한국만도 못하잖아. 이젠 어쩜 춘절도 한국이 뺏어갈 거라고. 대국의 국제적 지위를 깨달았다. 이제 보니 이런 거였어.